중인 제3차 세계전쟁.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전쟁 중이다.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전쟁은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해온 미국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반란이고, 이를 제압하려는 미국과의 대결이다. 전 세계가 어수선한 이유이다. 제1차, 2차 세계전쟁에 비해 이번 전쟁은 화폐를 이용한 경제전쟁과 언론 매체를 이용한 정보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소유,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해 그들이 패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전에서 패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군사전쟁을 일으켜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과 동일한 핵보유국이며 북한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를 삼지 않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빙자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며 북한과 전쟁을 도발하려 했던 진짜 이유이다. 1944년 금으로 보장된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선정. 유럽,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를 전쟁터로 하는 제2차 대전 이후 하와이의 진주만을 제외하고는 본토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필수품을 생산해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하여 세계 전쟁의 종결과 함께 그때까지 모든 국가들의 화폐의 바탕이었던 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이유로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44개국이 모인 브레튼우즈 국제협의에서 35달러의 1온스의 금을 퇴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세계 기축통화로 선정됐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느라 금이 바닥이 난 모든 국가들의 화폐는 유일하게 금으로 보장된 달러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설정됐다. 그때부터 미국의 달러 통화체제가 시작됐고, 모든 국가들은 세계무역의 결제수단인 달러를 보유해야 했다. 미국은 자국이 발행하는 달러로 전 세계의 자원과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1971년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주겠다는 국제협약의회. 처음부터 미국의 지배 세력은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주겠다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도가 없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국제사회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속임수였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 비용을 충당하며 달러를 남발해 전체 유통되는 달러가 미국의 금 보유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의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벌어들인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 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의 금 보유량이 급속히 줄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세계 국가들과 상의도 없이 브레튼우즈 협약을 깨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국제 협약을 무시하는 결정은 이미 계획됐던 수순이었다. 닉슨은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금 투기업자들 때문이라며 미국의 달러 남발이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세계로부터 속였다. 그러자 금으로 보장되던 달러의 가치는 금값에 비해 추락하기 시작해 달러로 환산한 금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 결과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렸다. 군사력으로 원유를 달러로만 팔게 만들어 페트로 달러 탄생. 그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산유 국가들에게 원유가를 4배로 올려주는 대가로 달러로만 원유를 팔도록 군사력으로 설득했다. 세계에게는 원유가 소갈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속였고, 세계는 그런 줄 알았다. 원유가의 폭등으로 전 세계는 경제 침체를 겪어야 했고, 더 비싸진 원유를 구매해야 하는 세계 국가들은 더 많은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게 돼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달러의 발행을 금 보유량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던 한계를 벗어던져 아무 한계 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발행하는 달러로 전 세계의 자원과 완제품을 구매 갈취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무한대로 발행하게 된 달러는 그 가치가 서서히 희석됐고 그 달러 가치의 하락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포장해 그들이 통제하는 언론과 학계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것으로 믿도록 세뇌시켰다. 불란서의 드골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달러 과잉 발행으로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미국의 배후 세력의 존재를 아는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미국 달러의 가치는 매년 5%에서 심할 때였던 1980년대에는 연 20%로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약 90% 이상 하락했다. 그 말은 세계의 자산값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 가치의 하락에 의해 자산값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금값의 상승으로 확인됐다. 1960년대 초에 1온스에 35불이던 금값이 2018년 지금 1온스에 약 1300불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다. 그만큼 달러는 금에 비해 그 가치가 하락했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6000년 인류 역사 대대로 돈이었던 금의 가치는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진정한 바로미터인 금값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이유이다. 경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의 부상. 세계는 미국이 제2차 대전으로 19세기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제국주의 국가들을 제압해 식민지 국가들을 해방시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해준 선의의 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 세력은 오히려 대영 제국을 지배하던 국제은행가들이 미국으로 그들의 거점을 옮긴 후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쟁 소모전을 벌이게 해 반사적 이익을 취한 후 그 국가들의 자원이 고갈됐을 때 전쟁에 개입해 승전국의 지위로 전쟁 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전 세계를 경제로 지배해온 금권 세력이다. 아직도 세계금융은 영국 런던 안에 위치한 1평방킬로미터로 된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독립된 도시국가인 시티 오브 런던에서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그들의 지점에 불과하다. 제2차 전쟁 직후 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두 진영으로 나누어 놓고 양쪽을 다 배후에서 지배해 왔었다. 공산주의가 그들이 창조한 가상의 적이었다는 사실은 1991년 그들이 소련을 총성 한 번 없이 붕괴시킨 데서 알 수 있다. 냉전 동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으로 묘사됐던 소련은 붕괴 후 민주주의 국가들을 침략하기는커녕 서부와 대항할 만한 경제나 산업 기반을 보유하지 못한 후진국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엄연한 사실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세계 언론과 학계에서 은폐했고 이미 그들의 거짓 정보에 길들여진 인류는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인류를 상대로 진행해온 정보전쟁의 여파이다. 그러므로 대영 제국을 지배하던 금권 세력이 전 세계를 무력 대신 경제로 지배하기 위해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빙자해 모든 국가들을 자본을 존중하는 유일한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자유무역을 빙자한 제조업의 수출, 민주화와 민영화를 빙자한 국가 자산 약탈. 미국 지배 세력의 지시를 받아 일방적으로 금과 달러와의 연계를 끊었던 닉슨 대통령은 같은 해인 1971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수교를 맺어 중국 시장을 개방했다. 그 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된 중국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옮겨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그들의 국제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강행했다. 1991년에는 소련을 붕괴시켜 구소련 국가들의 자산들을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민영화시켜 그들이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발행하는 달러로 모두 인수한 후 그들이 구축해놓은 시장 경제로 합류시켜 전 세계를 경제로 지배하는 경제제국을 완성했다. 유일무이한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구소련 국가들 중 그들의 민영화 요구를 저항하던 유고슬라비아를 민주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붕괴 후
그들을 공격용 군대로 전환시킨 나토 군대로 폭격해 새 국가로 분리시킨 후 강제로 민영화시켜 그 국가의 국영자산을 인수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났던 러시아도 미국 지배 세력의 1998년 화폐공습으로 경제를 붕괴시켜 모든 국영자산을 그들이 무한으로 발행하는 달러로 인수했다.